안녕하세요. 에스라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 김병민 님께서 여러 고전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뭐 어떤 한 책을 강독하고 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고전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해결의 정시현상학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해결의 정시현상학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의식, 두 번째는 자기의식,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정신, 다섯 번째는 종교, 여섯 번째는 절대지.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대상의식은 말 그대로 진리를 대상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책을 많이 읽어본다거나 뭐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또 혹은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뭐 많은 곳에 여행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의식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아갈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대상의식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기의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느끼는 게 뭐죠? 결국에 이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를 아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곳에 여행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의식에서는 자기의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식은 말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단계고, 근데 그 욕망의 존재가 있고 또 다른 욕망의 존재가 있어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주인이 되고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호 변증법이고. 근데 이렇게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싸우면 결국에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은 이제 안 풀렸지만 겉으로 화해합니다. 왜냐면 죽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화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동체는 이제 겉으로만 화해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싹이 튼 단계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서로 뭐 어떤 감정의 유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같이 고생도 해보고, 같이 어떻게 살아가며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뭐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이 싹 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단계가 바로 정신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지만 겉으로만 합의한 상태가 바로 이성. 근데 겉과 속이 일치되는 단계가 바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는 되게 권태로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예요. 내가 곧 우리고 우리가 곧 나예요. 공동체와 어떤 개별자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나인 단계.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단계. 이가 바로 정신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권태로운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까요? 여기 네 번째 정신장에서 다섯 번째 종교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종교장으로 넘어와서 산책합니다. 첫 번째로 산책해요. 뭐 같이 뭐 바다도 보고 별도 보고 같이 뭐 꽃도 키워보고 등등 또 동물도 기울여보고 하면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자연 종교를 탐닉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막상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술 종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미술관 가자. 같이 전시회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걸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진리가 있다. 또 문학 작품도 포함해서 이것에 진리가 있어 라고 계속 그걸 탐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그럼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곳에 가보자. 그게 바로 세 번째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기독교의 개신교를 이야기하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당 말고 교회. 그래서 계시 종교로 가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있어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같이 뭐 예술 종교도 하고 뭐 자연 종교도 통하고 뭐 그러면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로 절대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지의 단계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알고 있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단계였다가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진리를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신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신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절대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진리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절대지가 바로 해겔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오는 정신장이랑은 좀 달라요. 정신장에서 나오는 정신은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거는 객관정신이에요. 객관정신. 객관정신이고 이제 세 번째나 두 번째 나오는 정신이 있어요. 또 이 정신은 이제 주관정신입니다. 주관정신.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 객관정신.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지가 바로 절대정신이에요. 그래서 해겔의 정시현상학이 뭐냐? 아, 해겔의 절대정신이 현상을 통해서 드러난 거구나. 절대정신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꿀잼 몰카였던 거예요. 내가 맨날 청소하고 맨날 허드렛 일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데렐라인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든 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서 겨우겨우 살다가 딱 깼는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내가 회장님 아들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자꾸 신을 찾아간다고 하고 내가 신을 알아간다고 하고 진리를 알아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이고 그 진리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겔의 정시현상학입니다. 되게 비논리적이죠? 원래 해겔의 정시현상학은 논리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칸트처럼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해겔의 정시현상학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6단계를 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 6가지 단계를 좀 세부적으로 그것도 약간 쉽게 할 건데요. 6가지 단계를 세부적으로 약간 설명하는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댓글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같이 나눴으면 하는 책들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저의 컨텐츠 개발에도 또 저의 공부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